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 음질, 화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음질, 화질이라는 말은 아마도 미디어의 품질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미디어의 품질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단순히 감상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디어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 해상도와 비트 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상도부터 알아볼까요? 해상도라는 것은 화면 안에 얼마나 자세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픽셀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픽셀이라는 것은 마치 모자이크의 한 타일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점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을 내기도 하고 색깔을 표현하기도 해서 큰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픽셀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화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화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화면에 픽셀이 100개 들어있는 것과 10,000개 들어있는 것과 10만 개 들어있는 것에는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자세함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픽셀이 몇 개 들어가느냐가 해상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해상도를 표현할 때 more 곱하기 mor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Full HD는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가로의 픽셀 개수와 세로의 픽셀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실제로 곱했을 때 이제 전체 픽셀 개수가 나오는 거겠지만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ull HD는 1920의 가로 픽셀 수, 1080의 세로 픽셀 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이제 작은, 예전에 이제 HD 화질이라고 했을 때는 가로로 1280개, 세로로 720개를 가지는 픽셀 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요새는 4K 시대라고 하잖아요. 4K는 뭘 의미하냐면 가로 픽셀 수가 4000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20의 2배인 3840, 그 다음에 1080의 2배인 2160의 픽셀 수를 가진 화면 해상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16대 9 화면 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고 4K를 이야기할 때는 4K DCI라고 해서 화면비가 17대 9인 화면 해상도를 이야기도 하는데요. 4K DCI는 가로가 4096, 세로가 2160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역시 17대 9 화면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출력하는 화면은 최대 4K까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는 4096개 픽셀, 세로로는 2160개의 픽셀을 가진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해상도가 높아지면 왜 좋은 화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같은 크기의 화면을 계속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반 나눠서 4칸으로 나눴을 때, 또 그걸 또 반 나눠서 16칸으로 나눴을 때 그릴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걸 하나의 픽셀이라고 봤을 때 픽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자세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제가 화질을 이렇게 바꾸면 픽셀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화질이 낮아지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바꾸면 화질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면 화질이 더 올라가겠죠. 요게 이제 해상도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같은 캔버스 크기에 얼마만큼의 점을 찍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점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많이 찍을 수 있을수록 더 자세한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디테일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해상도의 개념입니다. 자, 오디오의 해상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디오는 해상도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고 샘플 레이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화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그 캔버스가 있기 때문에 캔버스 안에 몇 개를 넣을 수 있느냐,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지만 소리는 시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1초에 몇 번 진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높고 낮음을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CD의 해상도는 초당 44,100번의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44,100번을 움직이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해상도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CD라는 표준이 나왔을 때만 해도 디지털 미디어가 아주 많이 발전하진 않았을 시대인데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비디오와 같이 대부분의 영상물에는 초당 48,000번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녹음하거나 할 때는 이거의 2배인 96,000번 또는 그거의 2배인 192,000번의 진동수를 가진 기기를 통해서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샘플 레이트 역시 소리의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1초간 진동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아까 캔버스에 점을 몇 개 찍느냐처럼 얼만큼 많은 소리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아날로그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아날로그의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 샘플링하는 빈도를 좁게, 더 빨리,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소리를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화면에서의 비트 뎁스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픽셀이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트의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 얼만큼을 가지고 이 픽셀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할 거냐를 이제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보통 8비트, 10비트, 12비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영상은 대부분 8비트 영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조금 더 영상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마트폰들 또는 영상 촬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10비트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영상물 제작을 할 때 좀 더 자세한 작업, 좀 더 많은 작업을 요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광고라든지 하는 데서는 더 깊은 비트 뎁스를 지원하는 영상을 촬영하길 원합니다.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로우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로우라는 포맷은 이제 뭐냐면 노출 정보를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센서에 들어간 모든 노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파일 포맷을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로우 파일들은 12비트 비트 뎁스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근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죠. 비트 뎁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냐 하면 그릇에 물을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총 우리가 100ml의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릇이 100ml만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ml의 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릇은 가득 차서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물감을 넣는다든지 소금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사용해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겠죠. 그럼 똑같은 양의 물을 넣었을 때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키워야겠죠. 그릇의 크기가 커져서 1리터, 10리터, 100리터가 되면 100ml의 물을 넣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다른 첨가물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재료와 섞을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사운드에서의 비트 뎁스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에서는 16비트, 24비트, 32비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이제 8비트, 10비트, 12비트 이야기한 거랑 좀 다르죠. 비트 뎁스가 16비트라고 했을 때 담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큰 소리를 담고 싶거나 아니면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같이 담고 싶다고 하면 16비트 비트 뎁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소리를 기준으로 게인을 맞췄어요. 그래서 가장 큰 소리가 날 때 클리핑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녹음을 하면 작은 소리가 나는 그 작은 소리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구간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24비트 사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24비트 역시 어느 정도 16비트에 비해서는 훨씬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소리가 들어갔을 때 클리핑이 된다든지 작은 소리가 들어갔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32비트 플로트 레코딩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32비트 플로트 레코딩은 마이너스 768 정도의 데시벨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는 대부분 다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보통 130
데시벨, 뭐 140 데시벨, 진짜 좋은 게 뭐 140 데시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소리까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이크에서 이미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보다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줄이거나 작은 소리를 키울 때도 데이터의 손실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정보 자체의 품질이 좋아야겠죠.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뭐 세트장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녹화를 했는데 비트 뎁스가 높다고 해서 이걸 다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음성도 마찬가지죠. 마이크가 10m 밖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음성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세팅이 다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다 세팅을 한 뒤에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한 그 작업물을 가지고 얼마나 잘 작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아날로그 상태의 정보들이 다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만드느냐 하는 이제 품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도와 비트 뎁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거 두 가지가 화질과 음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이긴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고요. 이 외의 것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날로그 정보들,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 뭐 친숙한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비트 뎁스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듣고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